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만끽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미주은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 1년 넘게 미주은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탄생한 것이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고요. 그 전에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10년간 10배 성장할 30종목 찾기 프로젝트도 있었고, 또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은 미주은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시리즈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주식들을 모아놓고요. 그 주식들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매수에 적합한 그런 종목은 어떤 것인지 가려내는 이런 코너거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매수 시점을 많이 잡아낸 굉장히 고마운 그런 코너였기도 했습니다. 이 코너 활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잖아요. 어떠한 인수권이 있었는지, 어닝은 잘 나왔는지, 비즈니스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기업들의 그 스토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업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종목 중에서 과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 좋은 종목은 어떤 것일까?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식의 변동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또 다른 주식이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함께 하시면서 과연 이커머스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종목들이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선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이커머스 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총 9개의 이커머스 종목을 초대해 놓고요. 그들의 수치적 분석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전 선수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존이 오셨습니다. AMZN이 티커고요. 쇼피파이는 SHOP, 애쉬는 이름하고 티커가 같죠. ETSY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MELI고요. C는 SE가 티커입니다. 추이 CHWY고요. 웨이페어는 W가 티커입니다. 알리바바 BABA, JD.com, JD가 티커 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 만한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추이를 살펴보면요. 추이 같은 경우는 펫 서플라이다. 따라서 애완견이라든지 애완고양이라든지 이런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펫푸드라든지 토이,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 웰빙 용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웰페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커머스는 맞는데요. 이커머스를 통해서 가구나 아니면 홈웨어를 판매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의 종목을 가져다 놓고요.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적 분석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매수 시점에 다다른 그런 종목을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커런트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각 종목이 어떠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최종가가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RSI14입니다. RSI40는요,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버솔드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지금 팔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너무 과열 상태다. 오버보트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조만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RSI14입니다. 지금 숫자 14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2주
2주간의 주가 변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개 종목 중에서 조금 비싸 보이는 종목은 쇼피파이가 지금 70을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약간 오버보트 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애쉬 역시도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에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RSI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3개가 있는데 웨이페어가 41이고요. 알리바바가 42.5 그리고 JD.com이 44까지 현재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자, 마켓캡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이커머스 종목들은 마켓캡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벼운 종목이 있죠.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26.24 빌리언이다. 따라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죠. 쇼피파이랑 비교해봐도 한 10분의 1, 9분의 1 정도의 덩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켓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향후 조금 더 몸집을 키워나가기가 용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이라든지 웨이페어도 그렇게 덩치가 커다란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Distance from 52 weeks high입니다. 1년 동안 보여줬던 가장 최고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9개 종목 중에서 지금 최고가를 찍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는 어제 최고가를 찍으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 1년간 보여줬던 최고가에서 무려 35% 이상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바로 알리바바고요. 그리고 역시 JD.com도 3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에 와 있네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최저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알리바바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규제 문제로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퍼포먼스 쪽을 보겠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지금 주가의 흐름, 주가의 그 수익성을 보는 건데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동안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각 종목의 움직임을 평가해 보는 거죠. 자,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은 애쉬입니다. 애쉬가 한 달 동안 지금 16% 넘게 올라갔고요. 쇼피파이도 만만치가 않죠. 10% 가까이 단 한 달 만에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추이도 굉장히 좋네요. 추이가 10.01%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밖에 아마존도 4.36이면 나쁘지 않죠. 한 달이니까. 메르카도 리브레도 5.29%, C도 5.98%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이 3개가 있는데요. 웨이페어는 마이너스 7%가 넘어가고요.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4% 가까이 됩니다. JD.com 마이너스 1.16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난 3개월 동안 한 쿼터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 그리고 나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단 3개월 동안 주가가 50%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좋은 주가는 지금 아마존이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C가 굉장히 좋네요. 3개월 동안 15%라는 건강한 주가의 상승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애쉬는 마이너스 2.7% 그리고 웨이페어는 마이너스 7.36 알리바바가 굉장히 안 좋죠.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JD.com이 마이너스 5.8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과연 각 종목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22.4, 쇼피파이가 77%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단 1년 동안요. 그리고 애쉬는요. 1년 동안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64%, C가 최고의 모습이죠. 173%라는 굉장한 성장률을 지난 1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추이도 나쁘지 않았죠. 82.5%, 웨이페어가 30.9,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18%로 가장 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JD.com이 19.45%라는 수익률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비뉴, 매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그로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평균적으로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가장 좋은 매출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쇼피파이가 70.2%라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죠. 단 1년이 아니고 5년 내내 평균 70%라는 매출이 상승했다. 굉장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C가 있는데요. 무려 71.8%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이 70%가 넘어간다. 그 밖에도요, 애쉬도 44.5면 굉장히 좋은 숫자죠. 메르카도 리브레가 43.6%, 추이가 51.3%, 웨이페어 44.4%, 알리바바도 48%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1년 올해 말이 되면 과연 이번 그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지금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은 C입니다. C는요, 1년 동안 매출이 86.3%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쇼피파이가 52.4%, 애쉬가 32.4%, 메르카도 리브레가 58.1% 굉장히 좋은 숫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프리미엄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미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프리미엄 지수는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우리가 PS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거죠. 자, PS 레이시오 TTM. TT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ailing 12 months,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P는 Price, S는 Sales거든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이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Price,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그 프리미엄을 수치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요, 가장 비싼 주식은 단연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의 PS 레이시오는 58.76이잖아요. 이 의미는 쇼피파이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58배 이상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C도 만만치가 않죠. 28.78. 반면에 굉장히 싼 주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웨이페어 같은 경우 1.95, 그리고 알리바바는 0.78이고요. JD.com은 0.14까지 지금 PS 레이시오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JD.com은 0.14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JD.com에서 만들어낸 매출이요,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겁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1년 매출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은 겁니다. 한 78%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PE 레이시오죠. 그런데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와 있는 E가 어닝이잖아요.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낸 순이익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순이익이 없다면 평가를 해볼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넷 인컴이 나와 있잖아요. 넷 인컴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보시면요, 세 개의 기업이 아직까지는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순이익이 나와 있죠. 그리고 C가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이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세 종목은 PE 레이시오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쇼피파이의 PE 레이시오는 128.5. 그러니까 순이익이 발생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죠. 1년 동안 쇼피파이가 만들어낸 순이익, 넷 인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28배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그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4배밖에 되지 않고요. JD.com은 14.27이니까 JD.com이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보다 한 14배 정도 지금 PE 레이시오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S&P 500의 PE 레이시오 평균이 3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38배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JD.com은 굉장히 낮은 PE 레이시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볼 텐데요. PEG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PEG 레이시오라는 것은 PE를 G로 나눈 겁니다.
P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PE 레이시오고요. G는 그로스, 즉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로 지금 PE 레이시오를 나눠준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가 40인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40을 만약에 성장률이 10이면 40 나누기 10해서 PE 레이시오가 4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PE 레이시오가 40인 기업이 만약에 성장률 역시도 40이라면 40 나누기 40은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PE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만 매수를 해서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거뒀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PE 레이시오 자체를 또 피터 린치가 만들기도 했고요. 자, PE 레이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PE 레이시오를 보여주는 주식은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1.2라는 굉장히 건강한 PE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PE 레이시오는 아마존입니다. 1.66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닝 퍼 쉐어 EP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EPS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E는 어닝이고요. 퍼 쉐어, 쉐어는 이제 주식의 개수잖아요. 따라서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E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의 TTM, 트레일링 12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수치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기업이 3개가 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카도 리브레, C, 그리고 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EPS 역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EPS의 그로스를 확인하겠습니다. YOY라는 것은 year over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은 지금 JD.com입니다. JD.com이요, 1년 동안 순이익이 무려 719% 성장을 했고요. 애쉬도 굉장히 좋죠. 472%라는 멋진 순이익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com도 만만치가 않는데요. 아마존의 EPS도 151% 정도 성장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렇게 실적 역시도 받쳐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을 보여준 주식이 알리바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EPS 그로스 3년 평균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3년간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매년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은 역시 JD.com 228%를 매년 성장했다는 거고요. 아마존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3년 동안 평균적으로 87.69%라는 굉장히 멋진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쉬도 66%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1년 EPS 그로스 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말이 됐을 때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과연 올해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를 보여줄 것인지를 계산해 본 건데요. 자,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C가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닝이 한 48.78%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 32%가 넘는 어닝의 성장을 2021년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어닝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 3개가 있습니다. 웨이페어,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은 어닝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각 기업의 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ROE가 있는데요. ROE라는 것은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Equity라는 것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자기 자본이 바로 Equity입니다. 따라서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순수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ROE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내 돈을 가지고 그 리턴을 창출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자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리턴 온 에퀴티가 한 2%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ROE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평균 한 10% 정도의 ROE를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부동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ROE가 가장 높은 기업은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리턴이, 순이익이 88%에 이릅니다. 엄청난 그런 ROE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31.9, 쇼피파이가 26.4, 그리고 마지막으로 JD.com 역시도 31%가 넘어가는 굉장히 멋진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애쉬의 그 오너가, 애쉬의 경영진이 이 돈을 만약에 채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넣어놨으면 한 2% 정도밖에 얻지 못할 ROE가 지금 기업을 운영하면서 8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요, ROE 평균을 보면 S&P 500,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의 그 평균치를 보면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올려주고 있는 ROE는 정말 굉장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아직까지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ROE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로스 마진으로 넘어갑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우리가 총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총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은 그런 마진을 얘기합니다. 자, 이 총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오미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수익이 높아야 거기에서 이제 영업 비용을 빼고 나서 남은 것을 우리가 이제 영업 마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총수익이 높지 않으면 그 이후에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그 비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나중에 가서 좋은 순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당장은 혹시 뭐 R&D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해서 혹시나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로스 마진, 총수익이 높다면 향후에 좋은 그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그로스 마진이 가장 좋은 기업은 애쉬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74.3%라는 멋진 총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쇼피파이 역시도 53.46% 건강한 모습, 메르카도 리브레도 49%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총수익에서 이제 영업 비용이라는 것을 다 쓰고 나서요, 이것저것 이자까지 다 내고 나서 내 호주머니로 떨어지는 것을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그 순이익이 바로 프로핏 마진입니다. 자, 프로핏 마진 보시면요, 가장 좋은 기업은 쇼피파이 46%가 넘어간다.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핏 마진 평균을 살펴보면요, 10%가 되지 않거든요. S&P 500의 평균 프로핏 마진은 9.35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라는 순이익은 굉장한 거고요. 애쉬가 23.46,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마이너스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요, 각 종목의 리스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부분 가장 첫 번째 수치는 베타 지수인데요. 베타 지수라는 것은 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런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1.0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각 종목의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수치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장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웨이페어인데,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평균보다 68% 정도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추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낮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평균 변동성이 1.0이니까요. 이런 주식들은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인기가 없겠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단타 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숏 인트레스트 쉐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주식 중에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웨이페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 발행된 주식에서 무려 20%가 넘는 주식이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이 같은 경우도 15%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더욱이 지금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데이즈 투 커버입니다. 데이즈 투 커버라는 것은요,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매도 주식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공매도의 개수가 100만 주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하루 동안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만 주가 10번이 곱해져야 100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공매도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열흘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있는 11.28은요. 지금 웨이페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매도꾼들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일이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마음을 놓고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웨이페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나쁜 수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항목은 사실 디비던드 배당인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종목들은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볼 부분은 발란시트입니다. 과연 이 9개 종목이 어떠한 재정적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커런트 레이시오는 저와 공부를 많이 하신 부분이죠. 뒤에 써있는 MRQ라는 것은요, Most Recent Quarter,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영업 보고서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개 종목 중에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17.13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간 쇼피파이가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17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현금이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향후에 굉장히 적절한 뭐 인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할 만한 곳이 나오면은 굉장히 비즈니스를 급속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쇼피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애쉬도 괜찮습니다. 4.43은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추이 같은 경우는요, 0.92가 나오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자산보다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부채가 더 많은 거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토탈 라이빌리티 투 토탈 에셋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쇼피파이 역시 굉장히 좋죠. 1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에서요, 15%만 지금 부채고요. 나머지 85% 가까운 포션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3개가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100.58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내 돈은 거의 없고요. 그냥 다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이 같은 경우도 96%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내 돈은 3.6%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부채다. 그리고 웨이페어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규모보다 오히려 부채가 30% 더 많은 거니까요. 따라서 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현황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인사이더 오너십입니다. 인사이더 오너십이라는 것은 기업의 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CEO라든지 COO라든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니면 뭐 다이렉터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계자들이 그 주식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부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커미트먼트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17% 정도의 주식을 내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아마존이 10%고요. 그리고 이제 JD.com도 14%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인사이더 트랜잭션 지난 6개월이네요. 6개월 동안 과연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건데요. 애쉬 같은 경우는 23%가 지금 줄었고요. 추이도 39%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든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40%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스티튜셔널 오너십, 즉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LC가 85%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8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의 포션이 높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웨이페어는 반면에 74%나 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공매도 주식이 20%잖아요. 따라서 이 74% 중에 아마도 공매도 관계 기관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인데요. 총 3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주가의 그 흐름, 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마켓빗입니다. 마켓빗을 보시면요, 전체 모두 다 바이 레이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JD.com 경우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종목을 지금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다. 적어도 이제 마켓빗에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서 14%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쇼피파이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 주가를 비교하면 나옵니다. 애쉬는 7% 업, 그리고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가 좋은데요. 앞으로 13.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C는 마이너스 12%,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추이가 플러스 15%, 웨이페어가 16% 업,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요, 알리바바가 앞으로 53%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지금 현재 주가와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채널은요, 팁랭스입니다. 자, 팁랭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보니까요, 지금 6개 주식이 스트롱 바이, 지금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스트롱 바이고요, 애쉬도 스트롱 바이,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C, 알리바바, JD.com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쇼피파이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주식은 알리바바가 40%, 그리고 JD.com이 36.6%입니다. 자, 그리고 추이가 26%니까 나쁘지가 않고요. 웨이페어가 23%, 아마존닷컴도 17.8%라는 건강한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은요,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레이팅을 이렇게 바이, 매수 이렇게 주지 않고요, 숫자로 주게 됩니다. 만약에 1과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지금 강력 매수고요, 2가 지금 매수, 3은 보류, 4, 5는 지금 매도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숫자가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C입니다. 1.6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이 1.7, 애쉬가 1.8, 그리고 알리바바, JD.com 역시 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3으로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웨이페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타겟 프라이스와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주가에서 아마존은 1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쇼피파이는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쉬가 8.6%, 메르카도 리브레가 20.9%고요. C가 3.4, 추이가 12.2, 웨이페어가 22.7,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은 40%가 넘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치만 보시면 지금 당장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을 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 주식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현재 중국 당국에서 굉장히 테크 주식에 대한 그 규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는 나중에 풀릴 것이다, 결국은 알리바바, JD.com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일 때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수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 뉴스를 보시면서 취합하셨던 스토리 부분, 그리고 오늘 확인하셨던 그 수치적인 부분을 잘 조합하셔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투자의 방향 그리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은 좀 머리 아플 정도로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종목들은 이커머스 기업들이었잖아요. 뭐 이커머스 말고 다른 어떠한 분야, 어떠한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추천 산업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주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남아있는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